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는 정상 인부들이 출산 시 출산을 어떻게 하는지, 출산의 과정과 그 다음에 출산 시 일어나는, 분만 시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학년 2학기에는 이 출산 후 산욕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산 후 산욕. 자, 산모들이 출산을 하고 나면 임신했을 때와 하는 중에, 그 다음에 이미 출산 후에 몸의 변화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3학년 이야기 때는 우리가 출산 후, 즉 산욕기에 일어나는 몸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10분 내외로 찍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시간 유튜브는 사전 공부입니다. 사전 공부입니다. 또는 이미 클래스룸을 보셨다면 요약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 생각에는 먼저 보시고 클래스룸을 보시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출산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 6주간, 분만한 후 6주간을 우리가 산욕기라 부릅니다. 모든 여성들은 출산을 하고 난 후에 6주간의 산욕기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6주간을 우리가 산욕기라고 명명하지만 꼭 6주가 아니더라도 4주만 쉬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하지만 일단 우리가 여성 건강에서는 법적으로 6주를 산욕기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6주 동안의 몸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요. 먼저 출산하는 그날, 출산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24시간 안에는 열이 38도씨까지 오르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네, 정상입니다. 출산 당일, 출산하고 24시간 안에는 몸의 열이 38도씨 이상 오르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출산하고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낳았어요. 오늘 개구리 왕눈이를 낳고 24시간이 지났습니다. 24시간이 지난 이후에 38도씨 이상의 열이 이틀 이상 지속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산후감염이라고 합니다. 자, 산후기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출혈, 두 번째 산후감염이 되겠습니다. 이 산후출혈은 많이 감소되었긴 하지만 여전히 모성 사망의 주요 요인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고, 특히나 고령의 인부들이 요즘 출산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산후출혈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산후출혈 문제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염이 산후기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산후기 출산을 이제 하고 나면요, 몸의 변화 중에 하나가 소변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임신 기간 동안에 우리가 30%에서 60%의 혈량이 늘어났었죠. 왜?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께서 우리 몸의 피량을, 몸의 혈량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하셨는데, 딱 출산과 동시에 이 아이를 딱 낳고 나면요, 신기하게 그 증가했던 만큼의 혈액들이 다시 쫙 빠지려고 합니다. 다시 원상 상태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소변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출산 이후에 6시간 안에, 몇 시간 안에요? 6시간 안에 꼭 셀프 보이딩, 즉 자연 소변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인부를 교육해야 됩니다. 근데 인부가 소변을 볼 수가 없다면 여러분이 산모를 체킹을 해야죠. 산모분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여기가 다리가 있고 여기가 치골이 되겠죠. 이 치골을 잡고 이렇게 배 위에서 이렇게 자궁을 해서, 이 자궁이 혹시 오른쪽으로 불룩해서 치우쳐 있다든지 자궁이 너무 배꼽 쪽으로 위에 올라가 있다든지 하면 이 분명히 방광이 많이 차 있을 겁니다. 그럼 방광이 꽉 차 있으면 자궁이 위로 올라가요. 왜? 자궁이 수축에서 아래로 자꾸 내려가고 싶은데 방광이 꽉 차 있으니까 수축에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산모분이 소변을 할 수 있도록 셀프 보딩 한번 시켜주고, 근데 본인이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없다면 도뇨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도뇨를 해줍니다. 만약에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도뇨를 쫙 소변을 빼고 나면 이 자궁이 다시 수축되면서 쑥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광이 차 있으면은 위험한 것이 산후출혈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자궁이 수축돼서 골반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방광이 꽉 차 있으니 자궁이 수축하고 싶어도 꽉 찬 방광 때문에 수축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궁이 배꼽 위쪽으로 막 커지면서 수축되지 못하고 벙벙벙해지면서 산후출혈이 되는 거죠. 원래 출산을 하고 나면 자궁은 5kg를 담고 있던 이만했던 자궁이 이제 요만해집니다. 요만하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자몽 크기쯤 돼요. 그래서 배를 이렇게 애기 낳고 배를 이렇게 만져보면 안에 요만한 공 같은 자몽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딱딱하게. 그래서 부드럽게 마사지 배를 이렇게 했을 때 공 같은 게 만져져야 됩니다. 근데 공 같은 게 만져지지 않고 펑퍼짐하다 뭔가 만져지지 않는다. 그러면 자궁 이완이에요. 자궁이 푹 퍼져서 수축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궁이 이렇게 푹 퍼져서 수축을 하지 않으면 하혈을 막 합니다. 하혈. 그래서 밑에를 버자이나를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막 하혈을 하고 있으면 첫 번째 해야 될 중요한 거 자궁을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마사지 해주면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두 번째 자궁 수축제를 혈관으로 빨리 플루이드로 공급을 해주고 또 자궁 수축제 메들진 또는 엘고노빈 메들진과 엘고노빈이라는 자궁 수축제를 빨리 IM을 주든지 IV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산을 하고 나서는 이 모든 인대라든지 모든 근육들이 모두 이렇게 늘어져 있는 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빨리 회복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렇게 빨리 회복을 시켜주는 줄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뭐 있을까요? 네, 케겔입니다. 케겔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케겔 운동은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임신했을 때부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해서 출산한 후에 바로 한 2, 3일 후부터 케겔 운동을 해주시면 산후 근육을 다시 인대라든지 근육을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몸의 변화의 하나 중에 출산을 하고 나면 분비물이 나옵니다. 그 분비물을 우리가 오로라고 하는데요. 로키아라고도 하죠. 그 로키아 색깔이 3일까지는 적색 오로가 나옵니다. 적색 오로. 빨갛게 생리혈처럼 나와요. 그 다음에 3일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색이 차츰 연해지면서 갈색 오로가 나옵니다. 우리 책에는 장액성 오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갈색이 맞습니다. 갈색 오로가 4일에서 10일까지 갈색 오로가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10일까지 갈색 오로가 분비가 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 한 2주나 3주까지는 장액성 오로 또는 백색 오로가 분비됩니다. 이 백색이라 하면 아주 하얀 페인트색 같은 색깔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 같은 색깔을 말합니다. 물이나 소변 색깔의 장액성 오로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적색, 갈색, 장액성 또는 흰색 오로가 나오는 과정,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이 산모는 자궁벽이 태반이 붙어있던 자궁벽이 제대로 잘 아물고 있구나, 힐링이 잘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 하나 32살 초인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퇴원해서 집에 있는데 적색 오로가 3일 나오고 갈색 오로가 한 3일 나오다가 갑자기 적색 오로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이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네, 비정상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다시 적색 오로가 시작되는 이유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태반이 떨어져 나올 때 태반이 완전하게 떨어져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즉 잔류 태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 두 번째, 자궁이 이완되고 있다는 거죠. 즉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다시 자궁이 이완되어서 산후출혈 한다는 거. 세 번째 이유, 안에 뭔가 헤엄절개한 부위를 키웠는데 안에 그 헤엄절개한 부위나 또는 그 안에 질안이나 자궁벽 쪽에 혈관이 터져서 출혈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이거 집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출산을 하고 나면 소변 검사를 해보면요, 백혈구가 많이 증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혈구는 이제 산후에 우리가 회음절개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감염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백혈구들이 많이 나와서 감염을 예방하려고 1차적으로 백혈구들이 막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변 검사를 해보면 원포지티브에 단백뇨가 빠질 수가 있는데요. 이 단백뇨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출산한 후에. 왜냐면 출산할 때, 분만할 때 우리가 굉장히 힘을 쓰잖아요. 근데 계속 MPO를 시키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 그 인부들은 아기 낳을 때 쓰는 힘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받냐면 이미 내 몸에 가지고 있던 지방이나 단백질을 태워서 분해시켜서 사용하다 보니 이제 아기 낳 이후에는 아세톤류나 단백뇨가 원포지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출산하고 난 다음에 산모들의 바이탈을 재보면요. 신기하게 펄스가 88에 90회 이렇게 아기 낳기 전에는 체크되다가 아기를 딱 낳고 나면요. 펄스가 62회 또는 57회 이렇게 굉장히 펄스가 다운되어졌습니다. 즉 섬액이 됩니다. 섬액이. 그래서 출산 후의 바이탈은요. 50에서 70회의 섬액이 되고요. 혈압은 그냥 110에 70, 120에 70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호흡도 임신과 임신한 후에 별 차이가 없는데 펄스만 50회에서 70회로 섬액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35세 또는 30세 인부가 출산을 했는데 이렇게 맥박을 재보니 바이탈을 활력증후를 해보니 펄스가 110회였다. 자, 이 110회였다. 보통 50에서 70회여야 되는데 이 산모는 110회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출혈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산후 출혈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이때는 빨리 뭘 봐야 될까요? 밑에를 확인을 해야 돼요. 질을 확인해서 자궁이 마사지가 수축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푹 퍼져 있고 하면 굉장히 출혈을 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분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바이탈을 먼저 우리가 하잖아요. 바이탈을 출산하고 15분 간격으로 1시간 동안 하죠. 그래서 한 30분 후에 바이탈을 이렇게 펄스를 재는데 왜 이렇게 110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이탈을 하면서 15분마다 바이탈을 하면서 밑에 출혈도 15분 간격으로 체크하잖아요. 보면 반드시 하혈하고 있어요. 안에 자궁 안에 고인 오류가 너무 많다든지 그래서 마사지를 해주면 안에 고인 피들이 막 완전 벌컥벌컥 쏟아져 나와요. 이럴 때는 산모들은 피를 많이 흘릴 때는 빨리 심장을 빨리 뛰게 해서 뭘 보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펄스가 뜁니다. 그래서 펄스가 100회, 110회 뛴다는 거는 뭐다? 출혈하는 사인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분 유튜브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자, 국가고시 문제로 주로 나왔던 거 출산 후 문제가 되는 거 주로 뭐다? 산후출혈이 문제다. 그 다음에 산후출혈이 너무 심했을 때 잘 봐야 할 거 방광이 차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산하고 난 뒤에 바이탈 사인은 주로 섬액이 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정상이다. 자,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꼭 댓글에다가 3학년 A반 3번 김땡땡이 꼭 남겨주시면 여러분 출석 체크에 제가 정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